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하나오션 한번 봐볼 건데, 자, 하나오션이 최근에 상승세가 좀 꺾이는 하락이 나왔어요. 그런 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하시는 주주님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은 좀 안 좋은 모양새로 흘러가던 하나오션, 이거 계단식 하락 아닌가 걱정하시는 주주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만큼 조금이라도 들어 올려졌을 때, 내가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시는 주주님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거 결론부터만 말씀드리면요. 매도 절대 금지예요. 하나오션 굉장히 조용하게 지금 대폭등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흘러가는 재료의 흐름들도 그렇고요. 무엇보다 강력한 건 수급의 정황마저 그래요. 자, 그렇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곧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 하나오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하나오션을 지금 다 내려와서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매도 절대 금지. 지금 매도할 게 아니라 들고 올라가서 고점에서 매도해야죠. 자, 내가 고점까지 끌고 올라가서 매도하기 위해선 지금 하나오션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건지,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이야기 해볼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영상 마지막에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 만큼 끝까지 시청하시고 선물까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힘내라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근 하나오션이 결국은 KDDX, 우리가 말하는 그 차세대 구축함이죠. 차세대 구축함 선정 사업에 대해서 좀 수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이슈가 생기게 되면서 좀 주가를 크게 들어 올렸었는데, 자, 아무래도 올라가던 와중 상승 탄력이 둔해지고, 그 다음에 오늘자에는 조금 음봉까지로의 전환이 나오다 보니까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들이 많아요. 자, 기사들도 지금 좀 악의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제일 걱정을 하시는 게 이거죠. 자, 방산에서 중요도 커진 절충교역이라고 하면서 뭐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에요. 자,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 독일에게 지금 수주를 뺏기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있고, 그 우려감으로는 좀 국가별 패키지, 자, 국가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절충교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의견은요, 조금 악의적인 기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최종 사업자 선정이 5월에 돼 있죠? 5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아직까지 반년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조금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먼저 터져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입찰 영향서 언제 내요? 3월에 내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물론 이전부터 수주전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는 맞지만 결국은 최종안이 언제 나온다는 거예요? 3월에 나온다는 건데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왜 우려감이 강하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 지금 독일 정부가 결국은 1조 4천억 원 규모의 캐나다산 전투관리 체제를 도입하는 등 절충 교역에 입각한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절충 교역이 뭐냐라고 하면 좀 기브 앤 테이크 같은 거죠. 내가 너네 잠수함 파니까 너네 전투체계 내가 수입해줄게.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윈윈하는 협상을 하자라는 건데, 뭐 이거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안 하겠어요? 자, 단순하게 캐나다가 우리나라가 수주할 확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결국은 캐나다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10억을 썼으면 이 중에 대부분이 다시 한번 캐나다로 들어오는 효과를 바랄 거란 말이죠. 자, 실제로 그런 만큼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현지화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게 되는데, 자, 이 현지화율에 대해서 일단은 독일은 한 가지를 지금 페널티를 안고 가는 게, 자, 독일이 지금 지금 EU의 대출 프로그램 세이프의 이제 대출을 성사를 시키기 위해선 지금 독일 내, 그러니까 유럽산의 생산율이 65%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예요? 캐나다가 아무리 기를 쓰고 해봤자 지금 3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한국은 상황이 달라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척이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건조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왜?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은 뭐예요? 미국의 MRO 사업과 신규 군함 건조란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은 뭐예요? 지금까지의 상선 위주의 조선소보다는 군함 위주의 조선소로 지금 투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캐나다는 어디 있어요? 미국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치적인 압박도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미국 입장에선 뭐예요? 캐나다가 잠수함을 한국에게 주기만 해도 미국 내에 직장이 생겨요. 둘째로는 이 현저화율이라는 거예요. 현저화율이요? 반대로 이거는 캐나다를 진짜 65% 이상 줄 수도 있거든요. 단순한 구조요. 자, 미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 캐나다가 있습니다. 자, 필리조선소에서 예를 들어서 만든다 칩시다.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 필리조선소의 문제는 뭐냐면 중소형 블록형을 만들 지금 조선사들이 들어오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캐나다에 있는 조선소에 다 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만 건너오면 되는데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캐나다의 압도적인 현저화율을 보장할 수 있는 게 한국밖에 없다라는 거고, 단순 계산에 60%로 할게요. 자, 60조짜리 캐나다 사업의 60%라고 하면 36조입니다. 지금 36조의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1조 4천억 때문에 선택한다 만다? 이것도 말도 안 되고, 만약에 지금 이 절충교역이 진짜로 제일 중요한 트렌드였다라고 하면 폴란드 수주했어야죠. 왜? 폴란드 방산 패키지 지금 한국이 다 들어간 거잖아요. 즉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가 첫 번째, 실제로 지금 당장은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자,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제일 1등 공신이 누구였냐라고 하면 기관계였어요. 자, 지금 최근 제일 낮은 지점에서부터 지금 주가가 들어 올려지는 상황에서 기관계의 뚜렷한 매수세가 지금 감지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오늘자 나갔나요? 나갔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 자, 기관계가 8만 주의 매도가 나온 건 맞아요. 다만 지금까지 매수하던 비율로 봤을 때는 그냥 하루 정도 지금 주가를 누르기 위한 고의적인 눌림이었다 보는 게 더 현명한 수급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여기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차트가 깨지고 밑으로 내려갈 생각이에요. 기술적 반등이었어요. 그럼 기관계가 오늘 거래량이 195만 주, 즉 200만 주 정도가 나왔는데 8만 주 매도했다고요? 얘네 바보예요? 차트 못 봐요? 반대로 말해볼게요. 깨질 차트 아니라고요. 자,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보면 뭐예요? 결국은 투신, 그러니까 기관계에서의 지금 쓸어담음이 보이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게 그러면 뭔 내용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진짜 개미털기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 이상하다. 아니 주가가 내려오는 동안 턴다며. 틀린 말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 개인 털기가 왜 나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단순한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던 하나오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한 패턴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 이유라는 거예요. 자, 주가가 들어 올려져 있는 상황에서 들어 올려짐에 따라서 지금 모든 주체들이 당연히 매수세로 돌변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지금 주가를 올리려는 주포 세력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매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단 문제가 되는 건 이 개인은 항상 이 세력들, 주포들 입장에서는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제가 한 달 전에 영상, 자, 10월 28일 날짜의 영상에서 얼마에 지금 비중 덜어내라고 했어요? 14만 5천 원에 덜어내라고 했고,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15만 원에 매도했죠? 이게 단순하게 뭐 부두수를 쓴 게 아니고 제가 뭐 무당이라서 맞춘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는 행동이었잖아요. 왜? 자, 주가가 한번 쏟아지면서 일단은 단기적인 고점의 신호가 나왔다는 점. 자,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위에 뭐예요? 15만 원이라는 강력한 라운드 피규어 구간이 있는 만큼 우리가 그러면 이 공간대 근처에서 매도를 하는 판단이 나왔어야 정상이라고요. 근데 왜 매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이때 이후로 지금 개인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지금 보유 비율 늘어났죠. 이게 문제예요. 합치된 의지를 갖고 근거 있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15만 원에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개인이 벗겨졌어야 되는데 안 벗겨지잖아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만큼 개인은 변수 취급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합치된 목표가를 제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의견 또한 달라요. 주가가 내려가고 있을 때 매수를 선택할지 매도를 선택할지,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추가 매수를 택할지 매도를 택할지 모르는 게 개인이라고요. 그런 만큼 개인을 최대한 털어내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시키는 움직임을 나오게 되는데, 개인이 뭐 갖고 제일 많이 매매를 한다고요? 이평선.
그래서 이 이평선 근처에 충격을 주는 전법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자, 61선에서도 지금 이쪽 121선 이 공간에서도 지금 똑같은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구간이 어디냐고요? 이 공간이라고요. 근데 잘 봐요. 개인들이 언제 많이 떠나는지 봐야 되면, 개인들은 이러고 나서 상승이 시작되는 초입에서 다 떠나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공간에서 겁에 질려서 버티고 있다 주가 올라오면 뭔 생각부터 들어요? 매도해야겠다. 자, 그런데다가 심지어 지금 신용매물 초과 종목으로 지금 신용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매수와 매도는 항상 같이 나옵니다. 다만 신용 같은 경우는 신용 초과 종목이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매도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신용 누가 써요? 개인이 써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지금 개인 매도세가 많아질 구간이란 걸 저도 알고 있고 주포 세력도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공간에서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겁을 줘가면서, 이때도 지금 5일선에 이탈이 감지가 됐었죠. 자, 그러다가 빠르게 뚫고 올라가는 흐름 나오니까 개인들이 다 어떤 판단해요? 빨리 던져야겠다. 그래서 개인들이 팔아 치운 거 외인들이 담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 올라갔죠. 우리 이거 기다려야 된다고요. 매도 금지. 오히려 지금 당장 아침부터 우리 현명하게 대응을 해서 이 구간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올라섰을 때 우리가 초입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끌고 가서 고점에서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만에 하나 제가 121선 근처에서 담으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 못 담았다. 마지막 기회 올 수 있습니다. 자, 내일자의 변동성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개인들이 팔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들을 털어내려면 아래로 흔들든 위로 흔들든 결론은 뭐예요? 변동성이 강해지는 하루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게 내일은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여요. 무시하고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쓸어 담을 수도 있겠지만, 이 공간도 결국 5일선 이탈 나오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5일선에 이탈이 나올 수도 있죠. 마지막 매수 기회예요. 그런 만큼 내가 지금 이 매도 타점을 위해서 단기간에 지금 수익을 좀 크게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하나옵션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만큼 혼자 불안하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매매를 하면서 이 수익 가져가고 싶고, 내가 이번에는 이런 고점에서 매도 못해서 소가리하고 여기서 매도 아니 많이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 매도할 땐 매도하고 매수할 땐 매수하면서 이 기울기를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예요. 010-7207-4884. 자, 이 번호로 오션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간의 대응을 도와드릴 건데, 비용 드는 거 없어요. 자, 무료인 대신에 힘내라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문자 보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이 공간에서 대응이라는 게 뭘까요? 맞아요. 내가 진짜 만에 하나 진짜 이러셨으면 안 되긴 해요. 15만원 근처에서 매수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제일 낮은 점, 물타기를 하더라도 이런 공간에서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저점 부근까지 버티고, 이런 공간에서 내가 최대한 많이 매수를 해놔서 평단가 효율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낮추는 게 대응인 거고,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20만원, 30만원 뚫으면 뭐예요? 이 공간에서 내가 현명한 대응으로 매도로 대응하지 못하는 순간 주가가 내려왔을 때 또 소갈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소갈이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일단은 단기간에 매수 타점부터 바로 공유해 드리고, 자, 뿐만 아니라, 자, 지금 뭐예요? 결국은 이평선을 이탈을 시키고 고의적으로 들어올리고 있다. 누가 지금 주가를 핸들링을 하고 있는 정황이다 라는 건 뭐예요? 이 핸들링의 패턴이 있겠죠. 다 계산해 놨어요. 얘네들이 노리고 있는 목표가 바로 공유를 해드리고, 자, 실제로 지금 매수 구간, 매도 구간에 돌입을 했을 때 제가 실시간 대응까지 도와드릴 건데, 비용 안 드니까 뭐 나중에 수익 났다고 돈 달라고도 안 해요. 지금까지 하나옵션 계속 올랐던 건 아시죠? 계속 오르는 동안 난 결국은 수익을 못 봤다, 아쉬운 결과를 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러고 싶지 않다. 오션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부터 실시간 대응 통해서 이 기회 꼭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수급의 정황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하나옵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재료의 정황도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지금 당장의 하나옵션은
키라고 할 수 있는 건 KDDX 수주 사업이요. 왜? 자, 계속해서 이 KDDX 수주 사업에 대해서 좀 2년 넘게 왈가왈부가 있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자, 대통령 발언에 지금 하나오션이 우세한 정황을 띠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자, 얼마 전이죠. 자, 4일날 분과위가 있었어요. 4일날 분과위가 있었는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 이 분과위에서 원래 했던 내용은 뭐냐면, 자, 현대 같은 경우는 수의 계약을 계속해야 된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수의 계약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사실 수의 계약 굉장히 좀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었고, 그런 만큼 결국은 또 한 번 조정을 하면서 좀 상생안을 내놔라 라는 식으로 됐는데, 이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생이 되겠어요? 이게 두 쪽 입장 다 생각을 해봐도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현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수의 계약, 즉 말하자면 좀 관례상 당연하게 계약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예요? 원래 자기 밥그릇이었어요. 근데 이거 수의 계약 못하겠대요. 이게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데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그 도박하는 사람들이 도박을 못 끊는 이유가 얼마나 잃었는지 기억 안 한대요. 딴 것만 기억한대요. 그러면 현대 입장도 똑같은 게, 따지고 보면 수의 계약을 따냈다가 아니에요. 수의 계약 잃었다예요. 지금 느낌이. 그렇잖아요. 자, 그런 만큼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너네 수의 계약 못 해줄 수 있고 못 해줄 확률이 큰데, 너네 상생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띵 할래? 반띵 좀 표현이 조금 천박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나눠서 할래? 라고 했으면 하겠어요? 원래 내 거였는데 뺏긴 거잖아 이거. 자, 이게 현대 입장. 하나의 입장 한번 볼까요? 자, 하나의 입장 같은 경우는 원래 얘네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쟁 입찰을 하면 자기들이 압도적인 우위에 쓸 수 있어요. 즉 경쟁 입찰을 하면 사실상 하나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만약에 내가 반반하자를 안 해도 수의 계약만 안 된다라고 하면 자기 거예요. 그러면 하나 입장에서 뭐예요? 이거 따냈다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오션도 지금 뭔 생각을 하겠냐고요. 아니, 우리 건데 내가 왜? 자,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와중에 5일날, 자, 지금 성남의 타운홀 미팅에서, 성남이 아니라 저기 충남이었죠? 자,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고도 수의계약을 언급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수의계약하지 말라라고 방사청장에게 압박을 넣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분과위에서 조정이 되지 않게 되면서 18일 날 열리는 방추위, 자, 방산추진위원회에 지금 회부가 되게 되는데, 자, 여기서의 일단 지금 방추위가 국방부 장관 주재회의거든요. 즉 말하자면은 얘네들은 강제시킬 권한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골치 아픈 게, 자, 이번 연도에 열렸던 ADX에서, 자,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 상에서 수의 계약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경쟁 입찰을 하는 구도가 맞다라고 경쟁 입찰을 강하게 좀 지지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소리는 뭐예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 지금 보고 있는 건 경쟁 입찰이 맞다라는 논리예요. 그러면 이게 국방부 장관 주재회의인 방추위로 넘어가면 경쟁 입찰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경쟁 입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5일 그 발언 이후로 지금 기관계가 매수세를 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기관계가 생각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18일 날 방추위에 넘어가면 결론은 뭐로 날 가능성이 높아요? 경쟁 입찰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경쟁 입찰 나오고 나면 사실상 하나오션이 수주를 받는다라는 역대급 호재로 변경이 되게 되는 건데, 이때부터는 뭐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매수, 거래세 터지면서 올라가는 상승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 이러한 상승이 관측되기 전까지 기관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뭘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랑 똑같죠. 만약에 우리 주주님들도 우리가 이 차트를 본 상황에서 여기가 어디야? 자, 2024년 10월로 돌아갈 내가 기회가 생겼다고 쳐봐요. 뭐부터 할 거예요? 이 차트를 봤는데 저 같으면 무조건 여기서 하나오션 다 쓸어 담아요. 그리고 이 패턴도 알았잖아요. 저는 그러면 이제부터 단기 고점에서 갭 뜨면 팔고, 그 다음에 이평선 갭 줄어들면 다시 한번 사고, 반복하면서 저 이기울기 다 이용하겠어요. 주주님들도 그러실 거잖아요.
기관계 입장에선 봐봐요. 기관계 입장에서 이제부터 올라갈 게 뻔히 보여요.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싶냐고요. 맞아요. 쓸어 담고 싶죠. 방출기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마지막 변동성이요. 자, 일주일 안에 언제 출발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구간에서 회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들어 올려지기 전에 우리가 최대한 많이 매수해놓고 주가 들어 올려졌을 때 매도할 줄 알아야겠죠. 이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준비를 혼자서 준비해서 또 한 번 아쉬운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 매도할 땐 매도하고 다시 한번 내려올 때 덜 비중 다시 한번 담으면서 이 기울기들을 이용하고 싶다. 문자 주세요. 010-7207-4884로 오션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나올 수 있는 매수 타점과 지금 주포 세력들이 보고 있는 목표가 바로 빠르게 공유해 드릴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매수 매도 할 수 있도록 실시간 대응까지 해드릴 건데 비용 드는 거 있다 없다? 없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시되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이 기회 잡아서 이번에는 똑같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1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하나오션 사갖고 이거 사고 팔면서 기울기 이용할래? 안 늦었어요. 지금만큼 올라갈 거예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기회 꼭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선물을 준비했는데, 자, 지금 증자 관련주로 해서 제가 종목 하나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네, 흔히들 알고 계시는 무상증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종목 잡아서 큰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증자 관련주를 잡아야 돼요. 자, 이유가 있어요. 자, 증자 같은 경우는 패턴이 있어요. 스케줄 매매란 말이에요. 일정에 따른 움직임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바닥만 잡아간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안정적인 수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손실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증자가 좀 확실시되는 종목으로 제가 선별을 했고요. 지지까지 지금 체크를 한 이후에 지금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목표 수익률 최소 600%예요. 최소. 증자 보신 분들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진짜 1000%까지도 우습게 가요. 자, 이 증자 관련주를 저랑 함께 하면서 큰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번호 010 7207-4884 이 번호로 무상 이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제가 브리핑 드리면서 종목명 오픈하고 금액까지 오픈을 해 드릴 건데 좀 저랑 했던 종목 중에 좀 추려서 가져왔는데 이 증자의 장점은 뭐냐면요. 일정에 따른 매매라고 했잖아요. 일정에 따른 매매이기 때문에 보유기간 자체가 길지가 않아요. 이때도 약 한 달 가까이죠. 자, 이때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즉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만 들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소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언제 샀냐? 12월 3일 날 지금 8,200원에 매수를 해서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우리가 뚫고 올라갔을 때 윗꼬리가 아니라 확실하게 좀 안전하게 43,000원에 매도해 드렸어요. 그래서 수익률 자체는 500% 정도인데 이게 끝이 아니죠. 무상증자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인 수익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셀리드도 똑같아요. 저점 부근인 7월 22일 날 1730원에 들어가서 딱 10배 먹었죠. 17,300원에 우리가 매도를 해서 수익률 1000%, 거기다가 증자 참여 물량까지 추가적인 수익까지 나왔다. 즉 실제적으로 따지면 수익률 자체가 1000% 이상 나왔다라는 거죠. 자, 한국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유한 거는 이건 조금 길었어요. 약 2달 정도 보유를 했었는데, 자, 1430원에서 11,600원까지 지금 매도를 해서 수익률은 810%의 추가적인 증자 물량까지 수익을 봤다. 그런데 공통점들이 뭐예요? 다 저점 부근에서 시작을 했을 때 밀고 올라가는 힘만 있어요. 이게 증자의 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애매한 종목 잡아갖고 소가리를 할 게 아니라 확실한 정보 가지고 확실히 수익 볼 수 있는 걸로 같이 따라하면서 큰 기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지금 연락 주세요. 010-7207-4884로 무상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제가 종목명 오픈해 드리고, 그리고 상세한 브리핑 드리면서 어느 금액에 지금 매수를 해야 되고 우리 목표가 얼마까지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 기회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